안녕하십니까, 김티처입니다. 자, 오늘은 11-3강 원래는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돼요. 잘 안 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딱딱 3개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라인데 신라도 할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자, 5세기 때 신라 소지왕 업적부터 보겠습니다. 소지왕의 업적은 백제와 혼인동맹. 백제와 혼인동맹을 맺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적은 뭐냐면, 이제 수도에 시장을 설치했어요. 수도에 시장을 설치했는데,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경주도 이렇게 이제 외성이 있는데, 크게 이 궁궐이 있다 칩시다, 궁궐. 궁궐이 있고, 경주에 있는 궁궐, 반월성이죠, 여러분들. 반월성 여기 있는 주작대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작대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학교에 왕경조사단에 있는 왕경조사단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여쭤보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라 하는 동네는 어디에 많이 모일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교류를 하는 곳이겠죠.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이제 이 문이에요, 문. 동쪽에 있다고 동문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남쪽에 있다고 남문이라고 얘기하고, 서쪽에 있다고 서문이라고 얘기하죠. 동문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시장을 설치했죠. 대구에도 여러분들 외성이 있어요. 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읍성 남쪽을 남문이라고 그러죠. 서쪽을 서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죠. 무슨 시장, 민수야? 남문시장, 그죠? 무슨 시장? 서문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지우고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신라 6세기 때입니다. 신라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신라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 때예요. 자, 세 분의 왕이 등장하는데 신라의 개혁군주죠. 자, 제일 먼저 지증왕입니다. 키가 아주 컸죠. 8척이었다고요, 8척. 8척을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얼마냐면은 최소 아마 190 정도 될 거고 크기는 2m 40대, 240cm. 너무 크죠. 그죠? 19금 버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정치,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꿔버렸어요. 나라 이름을. 그 다음에 마리간에서 왕, 요걸 사용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군현 제도, 이런 것들을 실시했고, 경제 파트에서는 뭐냐면은 동시전, 이걸 만들었어요. 시전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장인데, 동시전은 동시가 시장이잖아요. 이 동시전의 의미는 뭐냐면은 시장 상인들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도 실시했냐면 우경을 실시했죠. 자, 우경이 뭐냐? 한문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우자에 밭갈경자. 소로 밭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쌤, 우리나라 왜 이렇게 뒤떨어졌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왜? 춘추 전국시대,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에 우경이 실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늦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전에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은 우경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여기서 말하는 우경 실시를 하는 우경법을 실시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우경이라는 농사제도가 그 이전부터 도입이 됐긴 됐는데 이때부터 이 우경이라는 제도가 너무나 효율적인 농사제도다 보니까 이걸 법적으로 이제 규명을 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파트에서 무엇을 금지했냐면 순장을 금지했죠. 너무나 비인도적이죠, 이거는. 그죠? 순장을 안 하죠. 이 이후에는 무덤에는 무엇을 집어넣냐면 바로 이제 토우랑극도랑 토용, 흙으로 빚어만 인형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 모양 인형. 그걸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자, 정복사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를 정복했냐면은 우산국을 정복을 했는데 누구를 동원해서? 이사구를 동원해서 우산국을 정복했죠. 우산국이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 울릉도. 그 다음에 독도죠. 이때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되는데 지금도 저쪽에죠. 일본 애들은 또 지그 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울릉도는 장인의 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우기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 이제 법풍왕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세기 때 두 번째 임금이 누구였냐면 법풍왕입니다. 자, 법풍왕도 이제 정치 파트부터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법이니까 외우기 쉬워요. 무엇을 반포했다? 율령을 반포를 했고,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의미합니다. 불법. 그래서 불교를 수용을 한 것이 아니라 공인을 했죠.
신라에서 불교가 수용된 것은 눌지방 때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공인이 안 됐다가 누구의 순교로?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이차돈 성이 뭘까요? 이차돈, 선피디님. 대부분 학생 물으면 이가 아니고 박씨입니다. 박이차돈이에요. 박이차돈에 의해서 이제 불교가 공인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했냐면은, 이 법흥왕이 또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 요때 사용했던 연호가 뭐냐면,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상대등과 병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상대등은 신라의 수상입니다. 신라 수상이에요. 재상이죠. 신라에서 재상은 뭐 상대등, 이월찬, 뭐 병부령, 뭐 이찬 이런 식으로 이제 재상이 있었죠. 병부는 말 그대로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등을 설치했던 요 시점에서 아마 성골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지 않나. 보통 일반적인 의견에서는 진평왕 때 성골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흥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흥왕이 정복 사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멸망시켰냐면 금관 가야를 멸망을 시켰죠. 532년. 이 금관 가야의 마지막 임금이 김구해입니다. 그런 말로 구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김구해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김무력. 무력이 셌다고 하죠. 그 다음에 아들이 김서현. 김서현 장군의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김유신. 이렇게 됐죠. 잠시 김티처의 조상의 족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분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법흥왕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진흥왕입니다. 6세기 때 진흥왕. 대단한 분입니다. 거의 광개토 대왕, 근초광이 필적할 만한 대정복 군주였어요. 자, 요번에 정치 어떤 사업이 있었느냐. 흥련사라는 절과 황룡사라는 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가요? 라는데, 고대 국가에서는 종교하고 정치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은 범죄에 넣어도 무방하지 않나. 자, 이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성기 때는 항상 병행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역사서를 편찬했다 했죠? 바로 국사, 누구에 의해서? 거칠부의 또 다른 이름은 태종입니다. 태종. 이걸 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집단을 개편했죠? 그 우두머리가 원래는 원화였어요.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게 됐냐면은, 원래 여자가 우두머리였는데, 남대로 바꿔버렸죠. 화랑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복사업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고구려에서는 태자 책봉 문제를 둘러싸고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돌골족이 점점 쳐들어오고 고구려가 좀 힘든 상황에서 이 틈을 타서 신라가 공격을 했죠.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획득한 땅에 비석을 세웁니다. 그 비석 이름이 뭐냐면 황초령비. 그 다음에 마운령비를 건립을 했고, 그 다음에 대가야를 아예 멸망을 시켜버렸죠. 여기에 무슨 비석을 세웠냐면 창령비를 세우고,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별표. 한강을 완전히 차지하고 난 이후에 세웠던 비석이 바로 북한산비입니다. 자, 이 비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진흥왕이 정복군주라고 얘기했죠. 정복군주가 자기가 획득한 땅을 직접적으로 시찰하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민수야. 중학교 때 배웠잖아. 요 4개의 비석을 진흥왕 무슨 비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승수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진흥왕 4개의 승수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승수 의미가 나왔네? 뭐라고? 정복군주가 자기가 획득한 땅을 직접 시찰하는 행위, 이걸 가지고 순수비라고 얘기하죠. 그럼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북한산비는 원래는 진흥왕 승수비는 몰랐는데 이것을 해석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김정희입니다. 추사 김정희, 대단한 고증학자였죠. 대학자였습니다. 추사라는 호를 가지고 있고 또 완당이라는 호도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은 이 당시 조선 후기 때 금석학의 대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진흥왕과 관련된 비석이 또 어떤 비석이 있냐면은, 단양 적성비.
이런 비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신라 역사 좀 더 한번 깊게, 심도 있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싹 다 치울게요, 여러분들. 아, 어제 제가 너무 많이 힘들게 운동을 달려서 오늘 좀 몸이 많이 힘듭니다. 적당히 달려야 되겠죠, 그죠? 자, 신라의 역사를 구분을 해요.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의거하면은 어떻게 신라 역사를 구분하냐면은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상대는 첫 번째 임금 혁거세부터 28대 진덕여왕까지를 상대로 구분합니다. 중대는 29대 무열왕부터 36대 해공왕까지를 중대라고 얘기하고, 하대는 37대 선덕왕부터 마지막은 56대 경순왕까지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선배님? 구분하는 기준. 국력의 정도? 국력의 정도. 그거 맞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중대가 신라 전성기긴 하겠어. 그렇죠? 틀린 건 아닌데, 실제로 말하면 혈통인 거예요, 혈통. 상대는 누가 왕위에 올랐냐면은 성골만이 왕위에 올랐죠. 성골이 뭐냐면은 왕을 포함한 형제, 자녀의 집단. 옛날 교과서를 보면은 부모 둘 다 왕족인 경우를 성골이라고 이거. 어느 한쪽이 왕족이고 어느 한쪽 진골이면은, 귀족이면은 진골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전 별로 그렇게,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대는 누가 왕위에 올랐냐면 진골이 왕위에 올랐어요. 진골 중에서 누가 어떤 계열이냐면은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만의 왕위에 올랐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무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공왕 때부터 이제 신라가 삐그덕 끓이고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이 발생했죠. 피살당합니다. 그죠? 그 이후에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는 물론 이쪽도 진골이 왕위를 계승했지만은 무슨 계? 내물계가 왕위를 계승을 했고, 여기에 박씨도 3명 정도 왕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한 개 구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삼국유사에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삼국유사, 이거는 또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상고는 첫 번째 임금 혁거세부터 22대 지증왕까지를 혁거세라고 얘기하고, 중고는 23대 덕풍왕부터 28대 진덕여왕까지를 중고라고 얘기합니다. 하고는 29대 무열왕부터 그 다음에 56대 경순왕까지인데, 이건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여러분들? 힌트, 삼국유사 누가 썼죠? 민수야, 누가 썼노? 대답 좀 합시다. 아이고, 모르면 모른다. 일현이라는 스님이 있었죠. 이거 참고로 일현 스님의 고향이 제가 살고 있는 경북 경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선생님? 힌트 1현. 불교의 어떤. 맞아요. 정답입니다. 상고는 누가 왕위에 올랐냐면은 고유식 왕명 있잖아요. 고유식 왕명. 들어봤죠, 여러분들?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이런 칭호로 살고 있는 사람. 법중왕부터 진덕여왕까지는 불교식 왕명입니다. 불교식 왕명. 하고는 유교식 왕명 이렇게 사용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 정도는 뭐 고등학교 과정도 배우고 대학교도 배우지만은 알아놓으면 되게 편할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중고 시대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라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야, 수업 마치 좋지? 마지막 끝나고 또 이제 특별 과외를 내랑 하자. 신라의 그 진흥왕부터 정리를 할게요. 진흥왕, 준릉왕. 그 위에 이제 법흥왕이죠, 그죠?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이렇게 되는데, 진흥왕의 첫째 아들이 금륜입니다, 금륜. 동생이 사륜이에요, 사륜. 금륜이 어려서 죽죠. 죽어서 이제 왕위를 계승을 못 합니다. 사륜이 왕이 되는데, 요 양반이 바로 누구였냐면, 진지왕이에요. 진지왕. 불교식 왕명이라 그랬죠?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진지왕은 무슨 결정에 의해서? 화백회의 결정에 의해서 폐위당합니다. 왜 폐위당했을까? 정치를 진지하게 잘해야 되는데, 안 진지해서 망했습니다.
정치가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정사가 굉장히 음란하고 어지러웠다. 그리고 잘려요. 그 누가 왕위에 오르게 됐냐면 금륜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요 양반이 진평왕입니다. 진평왕의 동생이 누구냐면 백반이죠. 백반, 이건 국반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백반은 석가모니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국반은 누구냐면 석가모니의 숙부를 국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수 그 생각했지. 찌개 백반. 절대 아니다. 이 진평왕의 딸이 바로 아들이 없었어요. 어떡합니까?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됐고, 그 다음에 국반의 딸이 바로 누구였냐면 진덕여왕입니다. 신라에서 여러분들 여왕이 3명이나 나왔죠. 상대 때는 요 2분이 계시는데, 신라에서 여권이 굉장히 높아서 여왕이 된 게 아니고, 성골의 혈통이 더 이상 없어서 그랬어요. 성골의 혈통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골이 왕에 오르죠. 그 이상 잘렸기 때문에 원래는 성골인데 잘렸기 때문에 뭐로 전락이 되는 겁니까? 진골로 전락이 되는 거죠. 이 진지왕의 아들이 김용춘. 김용춘의 와이프가 천명부인 요 사이에서 난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김춘추예요. 진덕여왕이 죽고 난 이후에 성골의 혈통이 더 이상 없으니까 누가 왕에 올랐을까? 이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우리 왕따의 역사 다음 쪽 점검할게요. 왕따. 바로 누구냐면 폐위된 왕족의 떨거지 김춘추. 그죠? 일명 진골 개뼈딱이라고 해요. 개뼈. 또 누구였냐면은 멸망한 나라 금관가의 우선 누구죠? 김유신. 이 개뼈들이 결탁을 맺습니다. 그거는 바로 나중에 이제 어느 종목과 관계 있습니까? 바로 축구에 관련된 역사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축구가 역사를 바꿔버렸죠.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